여러분, 창업은요, 시작하자마자 3년을 버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창업할 때도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창업을 막 시작할 때는요, 장소가 어디건 어떤 창업을 하건 내가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또 창업하자마자 창업발이라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한 달은 진짜 많이 오고요. 2달째 좀 줄지만 또 옵니다. 3달째까지는 야, 내가 참 잘했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진짜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칭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손님 줄기가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손님이 줍니다. 그러면서요, 급기야는 이대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돈을 끌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1년차가 지날 무렵입니다. 영특한 사람들은요, 그때쯤 가게를 접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게 직원들을 내보내 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면 체력이 점점 고갈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게는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그 정도 갑니다. 그리고 3년차에 접어들면 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체력도 안 되고요. 신메뉴 개발도 안 되고 새로운 걸 뭔가 변화시키고 하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자가 200만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방 창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냥 무턱대고 창업, 묻지마 창업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단연 식당 창업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영세사업자 폐업률과 창업률입니다. 식당업이 단연 창업은 많죠. 그죠? 37.5%나 되니까 이게 2018년 기준이에요. 2018년 기준에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많죠. 마땅한 기술이 없이 정리해고돼서 나오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에서 나오든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뭘 해보고자 나왔을 때 바로 이게 음식점 창업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폐업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 그 자영업 중에서요, 음식점 폐업률이 가장 많아요. 20.1%나 됩니다. 대리, 중개, 도급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 많이 해요. 부동산 중개업 창업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폐업률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여기도 18.3%나 돼요. 소매업 편의점이죠. 여기도 창업 많이 합니다. 창업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편의점에 하루 24시간 아니면 하루 8시간 꼬박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지루해서 못 참습니다. 내가 1,000원, 2,000원짜리 팔려고 내가 여기 앉았나 이러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죽음의 계곡을 절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28.2%로 많이 하고요. 또 폐업도 17.9%의 3위예요. 3위. 부동산 매매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9.4%나 창업을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곧바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폐업도 많이 해요. 폐업도 15.4%.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2%나 창업을 하는데 12.8%가 또 폐업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기준으로도 창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은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 작년부터 사실 창업시장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 때문에 창업시장 자체가 진짜 힘겨워졌어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다가 주 52시간제는 또 어때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묻지마 창업, 불나방 창업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요?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올해는요. 폐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예, 2018년 기준으로 볼까요? 폐업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1년 내 소매업 폐업이 가장 많다. 지금 보세요. 영세 자영업자가 1년 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죠.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22.8%나 됩니다. 1년 내에 폐업하는 업종이 말입니다. 서비스업도 14.9%나 되고요. 음식업은 12.7%, 숙박업은 11.2%예요. 저는 이렇게 소매업에 나서서 이게 답답하거든요.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편의점에 얼매일라 그래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요. 편의점 창업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창살 없는 감옥에 딱 갇히고 나면요. 한 달, 두 달 여기는 재미있어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왜라는 단어를 자꾸 되뇌이게 돼요. 그런 어느 날 결국은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태를 맞고요. 저 여기 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3년 내에는 절반이 망한다는 거예요. 3년 내에는요. 예. 1년 내에는요. 이렇게 많이 망하지는 않지만 3년 내에는 절반까지 망한다. 절반은요. 어디나 할 것 없습니다. 이게 30대 이하 소상공인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기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년 미만이 12.5%고요. 1년에서 3년 미만이 42.7%. 두 개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죠. 예. 창업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은요. 시키면 누군가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업은요.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특히 음식점 창업은요. 제가 음식점 창업을 직접 해봤으니까요. 예, 창업률도 굉장히 높아서 좋지만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기도 좋고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좋다는 거예요. 돈만 날릴 뿐이다. 여기다 몸까지 망가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업은요. 20대 30대 뿐만 아니에요. 40대 50대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60대 70대도 창업이 많아졌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나방 창업이라고 하고 묻지마 창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그렇게 쏟아내는데도 이 불구덩이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60대 70대 고령자들은요. 그동안에 돈 버는 거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에 뛰어든다든가 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서 운수창고업에 뛰어든다든가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아직도 음식업이나 소매업 쪽에 창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알바 시장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자영업 시장이 죽으면서요. 지금 알바 시장의 젊은이들이요. 도저히 이제 알바를 구하지들 못하니까 부모를 졸라서 창업하는 비중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망했는데도 또 창업해요.
나 또 뭐 해보고 싶어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창업하고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또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재창업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재창업 비율이요. 30대 이하에서는 22.9%예요. 40대는 33%고요. 50대는 25.8%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했는데 또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영업 시장은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것은요. 지금 인건비예요. 인건비 감당 안 됩니다. 3년 동안 33% 올랐다고 하지만요. 주유수당까지 다 같이 주면요. 인건비 감당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음식업이든 화장품 가게든 옷 가게든 어디든 말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요. 임차료 부담, 월세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건물을 비워뒀으면 비워두지 절대로 싸게는 안 주겠다는 게 지금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제가 국밥집 하던 집도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제가 12월 13일 날 가게를 접고 원상복구를 12월 내에 했거든요. 지금 벌써 5월입니다. 4개월 내내 비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게 나가느냐고.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비워놨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25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제가 150만 원까지 낮춰주면 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도 노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150만 원 낮춰서 그 식당을 계속 했으면 지금쯤은 진짜 어려워졌을 거예요. 저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확산될지도 몰랐고요. 거기다가 150만 원이라는 월세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인건비나 월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지금이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에 억지로 지금 창업을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벌려고 퇴직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오히려 퇴직금을 까먹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나방 창업, 묻지마 창업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은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계속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요.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어렵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요즘 창업하는 곳이 많은데 어디가 많이 창업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기준입니다. 올 1월 기준에 지금 창업이 가장 많은 곳이 통신 판매업이에요. 통신 판매업. 이게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 판매업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점이에요. 일하기 쉽거든요. 18.9%나 늘었습니다. 피부관리업 15.8% 늘었고요. 교습소 공부방 12.8% 이쪽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통신 판매업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커피 전문점이나 피부관리업이나 교습소 공부방에 비해서 좀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창업은 저는 권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요. 호프집은 지금 많이 망하고 있죠. 오히려요.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서 식료품 가게도 줄어들고 있고요. 노래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호프집이나 식료품 가게나 노래방이나 슈퍼마켓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늘어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전문점이요. 제가 있는 이 건물에만 뺑 돌아가면서요.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아니 1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게다가 스벅부터 시작 스타벅스도 있고요. 규모가 큰 커피 전문점도 몇 개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커피 전문점도 많고요. 창업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창업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을 하려면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창업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저는 묻지마 창업, 이거는 불구덩이 창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냥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